자, 오늘 1심 선고 결과 네.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, 추징금 600만 원 선고받았고 정경심 전 교수는 음. 징역 1년 더 추가가 된 예.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재판 결과부터 또 현안에 대해서까지 다 하나하나 최진봉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먼저 이 조국 전 장관 재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1심 결과 유죄가 나왔는데 이 아들과 딸 입시 비리 혐의가 좀 유죄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. 자, 1심 결과 그리고 방금 조국 전 장관의 발언도 있었지만 자, 종합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? 그 일단 그러니까 5년을 구형했잖아요. 네. 근데 2년이 나와서 그 뭐 유죄 나온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. 인턴 증명서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에서 발급한 인턴 증명서가 허위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. 네. 거기에서는 변호인 측과는 완전히 의견이 지금 반대예요. 음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일하는 게 인턴이냐 하는 부분이죠. 그러니까 네. 우리 사회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. 예를 들면 업무를 위임받아서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중요한 업무들을 예컨대 뭐 최강욱 의원이든 아니면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 조사해서 보내달라. 그것도 저는 인턴에 들어간다고 봐요. 그러니까 무슨 옛날처럼 요즘 뭐 그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네. 특히 인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있는 시간에서 자기가 시간 내 가지고 무슨 자료 같은 걸 조사해서 이메일로 보내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시간을 나온 날이 얼마 안 되고 뭐 잠깐 나왔다 가고 이런 문제 가지고 인턴을 제대로 안 했다고 얘기하고 그걸 허위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네. 뭐 좀 법원은 그렇게 받아들인 건데 이건 사회적 논란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.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많은 학생들을 보면 그런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리고 뭐 회사가 정확하게 몇 시에 출근해서 특히 법무법인 같은 게 꼭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. 네. 현장에 있어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자기가 자유로운 공간에 집에서도 일을 해서 충분히 그 업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인정 안 된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. 네. 그래서 인턴 증명서 관련해서는 그게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입시 비리 이게 이제 부정 입학에 이용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또 네. 수상 그 정경심 교수가 있었던 학교에서 받은 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상의 문제도 사실은 직인을 누가 찍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기존에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이나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위임을 받아가 정결 처리해서 주로 수여를 했고 또 네. 하나는 그 상이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 입학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논란이라고 생각해요. 부정 입학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입학한 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. 물론 이번 1심 법원은 그걸 받아들였지만 그게 과연 부정 입학이라고 볼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. 이 부분도 저는 논란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2심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논란이 될 거고 유재수 감찰 무마도 네. 그 부분도 본인은 개입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지금 조국 장관은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부분도 검찰이 주장을 법원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이런 판결이 나와서 네. 일단 뭐 1심 판결은 나왔으니까 2심에서 다퉈봐야죠 다시. 저는 조금 더 변호인 측이 보강을 해서 네. 법원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1심은 끝났고 이제 2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수밖에 그렇죠. 없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네. 제가 아까 조국 전 장관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출발점을 생각해 보자. 네.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출발점. 자, 제가 예를 들어서 네. 소위 이제 강남이나 뭐 유명인의 임용인들 중에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품앗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좋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 그런 일이 과연 조국 전 장관만 있었냐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뭐 현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여당 측이나 여당 인사들 이런 분들 중에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면
안 그러니까 걸리는 사람이 없을까요? 제가 묻고 싶어요, 그거를. 네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출발점 자체가 물론 논란이 있고 부분에서 윤석열 지금 현 전 대통령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주장은 안 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좀 부정적으로 법무부 장관 임명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.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수사가 됐다고 하면 그건 저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예를 들어서 먼지털이식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온 가족을 다 뒤져가지고 그 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털면 지금 있는 법으로 해서 정확하게 100%다 규정을 하자 그러면 네.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. 법의 관점에서 봐서 현재 우리 사회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이런 분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자녀 네. 입시 관련된 거 인턴한 것까지 다 해서 과연 안 걸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. 네. 그래서 저는 출발점이란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 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왜 시작이 됐으며 지금의 이 결과가 나오게 된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과연. 네. 그리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정말 누가 봐도 범죄 행위다.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자 노조에서 파업을 해. 네. 얘가 이제 적절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고요. 파업하는 방법 중에 파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항의하는 차원에서 준법 투쟁한다는 얘기예요. 들어보셨어요? 안 들어보셨어요? 들어봤죠. 준법 투쟁이 뭡니까? 법을 지키면서 지키는. 하겠다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게 항의의 차원이에요. 그 말은 뭐예요? 평상시에는 준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. 논리로 따지면 무리하게 일도 하고 예를 들면 네. 막 그 야간 노동도 하고 예를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그렇게 하고 좀 노동자들이 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든 강제적으로 일을 하든 뭐 어째 모르겠습니다만 준법 투쟁이 불편함을 주는 거라면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러니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. 근데 통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. 네. 지하철 준법 투쟁하면 시간 제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자꾸 밀리고 차 제대로 안 오고 이런 거잖아요. 불편을 겪게 되고. 그렇죠. 저는 그런 관점이라고 봐요. 물론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이걸 제가 뭐 그런 일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. 사회 통념상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조국 전 장관에 한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법의 잣대로 이게 법의 잣대라고 하는 것도 저는 논란이 있다고 보는데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턴 증명서 같은 경우가 과연 맞냐는 거예요. 그게 그런 식으로 인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? 그러면 네.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고려가 돼야 된다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 안 되고 네. 이게 뭐 마치 큰 범죄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리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의 손가락질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요 정말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. 네. 비슷한 일을 비슷한 일을. 근데 그분들이 과연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? 자, 오늘 좀 화가 1심 납니다.